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또 굉장히 주말이 역시 빠르게 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힘차게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저번 주서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지지부진하고 하락을 보여줬었죠. 1억을 찍은 후에 뚝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진짜 이러다 7천만 원도 반납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무서운 공포장이 주말 사이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던 게 올해 한 3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3월에 1억 찍고 나서 진짜 더 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불장 바나나 존은 오게 돼 있다라는 거, 미 대선 시기 좀 천천히 고대했으면 좋겠네요. 비트코인도 굉장히 크게 급락했지만 역시나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더 크게 떨어졌겠죠.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 2014년 최저치로 하락하는 모습까지 한번 연출이 됐었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보니까 역시나 롱숏 물량들도 크게 청산하는 모습이 보여졌겠죠. 이 청산 히트맵을 보더라도 여기 지금 초록색 바가 좀 길게 뻗어 나왔잖아요. 롱으로 배팅했던 그 물량들을 크게 이렇게 청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8월 초에 8월 5일이었죠 아마 블랙 먼데이 만들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서 엔크레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을 때 엄청난 공포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또 엄청난 롱 물량을 청산시켰고 지금 요즘 들어서 크게 짝대기가 올라오면서 롱 물량을 거대하게 청산시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언급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단타를 치기에는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언급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54K 아래까지 좀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슬슬 7천만 원 초반대에 올라오면서 2 트릴리언 달러 다시 2조 달러 시장의 시가총액 이 마켓캡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도 개미 털기의 일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들이 끌어올리기 전 엔크레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양털 깎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료가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많은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수익 상태를 나타내는 비트코인 비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으면서 단기 보유자들, 암호화폐 시장에 중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단타를 보고 들어온 그런 보유자들은 매도 가능성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암호화폐 투자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패턴, 그 반감기라는 한 지표를 좀 트래킹하면서 우리의 사이클 투자를 좀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병렬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주말 장세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쵸? 이더리움도 거의 300만원 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었는데 역시나 Fear and Greed Index 공포지수를 나타내고 있네요. 우리는 이 시점을 오히려 찬스로 맞닥뜨려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발표됐던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쵸? 지금 현재 불안감이 계속 고조되는 시장이고 미국을 필두로 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지표도 조금 가라앉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좀 불안감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좀 뿌려져 왔었습니다.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의 9월 FOMC 회의에서 이거 25bp 내릴 게 아니라 B컷 해야 되는 거 아니야? 50bp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B컷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를 넘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시 CME 페드워치를 보게 된다면 50bp 내리는 것보다는 25bp 좀 점진적으로 내려야 그들끼리 끌어올리는 장세가 좀 잘 맞아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다시 70%까지 25bp 하향될 것이다라는 이 포션이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서 B컷 할 것처럼 50% 이상 갑자기 가져가더니만 다시 하루 만에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다고? 역시나 그들끼리 이런 지표, 금리 또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시장을 드라이빙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맞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B컷의 가능성이 널뛰기 하고 있어. 50% 넘어서 60%까지 B컷 할 거야. 50bp 내려야 돼. 라고 했더니 다시 25%, 30%로 급락하면서 아니 그래도 25bp 내리는 게 시나리오상 맞지.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게 되면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반드시 인지하면서 우리는 이에 맞게 매도 시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또 지켜보시고요.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그 격돌 토론이 또 머지 않았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와 이란의 제재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제재가 달러의 약화를 초래한다라는 이런 명분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트럼프의 맨파워가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 이 트럼프의 스탠스로서 러시아와 이란을 필두로 한 그 중동 전쟁이 조금씩 마무리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가면서 트럼프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전히 카말라 해리스보다는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것에 적임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더리움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그쵸? 현물 ETF 도입 이후에 이렇게까지 유동성이 감소돼도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지? 반예크 보고서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포인트를 짚고 있는데요. 초반에도 언급드렸지만 그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더리움과 같은 이 메이저 알트코인을 가져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제 그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또한 언론 플레이로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그 알트 시즌이 올 때쯤 맞춰서 리플 또한 가치 반영이 될 수 있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기와 이 핏20일 법안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공동 창업자 등 이런 기술 업계 암호화폐 주요 인사들이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화당 쪽만 지지하면 안 되겠죠. 하나의 슈퍼팩이라는 정치 후원금으로서 이미 서클과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역시 섭렵을 완료하면서 어떤 당이 되던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친암호화폐 정부 그 의회가 결성될 것이라는 이 코인베이스의 CLO의 언급은 저는 100% 예정된 미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코인 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힘들고 지금 경기가 악화되는 건 맞지만 암호화폐 생태계는 역시나 조금씩 미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모습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브라질의 중앙은행 이번에는 GX CBDC 파일럿 테스트를 1단계가 아닌 2단계까지 올려가면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역시 바이낸스에서 첫 완전 규제 거래소 출범을 예정시키면서 개발도상국 또한 암호화폐 발전과 발맞춰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9월달 러시아가 또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리플과 무관하지 않은 발걸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권 시티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직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 이 증시는 함께 가고 있어 병렬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높은 상관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증시가 떨어지면 암호화폐도 같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는데 암호화폐는 좀 못 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이를 그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더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같이 못 가는 상황이 연출된다. 하지만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 이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달려가는데 증시가 못 따라가는 이런 디커플링이 되는 시기 또한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간다, 상관계수가 높다라는 것 동의를 합니다만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어느 시점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일어난 후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필두로 해서 금융이 붕괴되는 그 시점 이후에는 암호화폐 혼자 달리는 그 디지털 경제가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빅보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ISO 2002가 XRP용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는 120%, 100%도 아니야. 120%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맨날 뭐 ISO 2002 얘기하고 있고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면 뭐 어쩌라는 거니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것은 국제 표준으로서 새로운 금융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리플 XRP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 없냐, 비전을 볼 수 있냐 없냐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ISO 개요라고 나오면서 역시나 그 빅보이가 얘기했던 ISO 2002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 결제에 대한, 미래까지 포함이겠죠. 미래 결제에 대한 사실상의 글로벌 데이터 표준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분리시켜서 개념을 말씀드려 볼까요? 이 ISO라는 것은요,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풀네임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자거든요. 즉 그들이 결정하는 하나의 국제 표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슬슬 15077에서 20022로 새롭게 마이그레이션 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SO 2002 국제 메시지 표준의 기구에 RMG라고 하는 등록 관리 그룹 멤버 리스트를 보게 되더라도 여기 BIS가 보이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보이죠? BOK, 뱅크 오브 코리아가 보입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하나의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플 네트워크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새로운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공존하게 되면서 새로운 결제 시장이 구축되는 2025년 11월 22일까지는 리플 네트워크가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까지는 XRP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에비던스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숙하게 가볼까요? 이 송금업체 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리플에 합류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이 리아를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리플과 리아 머니 트랜스포가 과거부터 협력을 하면서 즉각적인 글로벌 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아는요, 유로넷 월드와이드의 하나의 자회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유로넷 월드와이드에 직접 들어가서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회사구나를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ATM기 33만 대가 넘게 있고요. 이 POS라고 하는 판매 시점 관리뿐만 아니라 이 EFT라고 하는 전자금융거래까지 모두 다 하나의 원큐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여기서 지금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면서 리아 역시 새로운 블록체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과거부터 물밑 작업을 완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로넷은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네요. EEFT로 상장이 되어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도 보이네요. 글로벌 금융 기술 솔루션 결제 제공 회사구나. 지금 전 세계를 아울러서 ATM이라든지 EFT라고 하는 전자금융 결제라든지 POS라고 하는 포인트 오브 세일 단말기를 모두 다 점령하고 있는 한 회사구나. 그 회사의 자회사로서 리아가 있고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고 있구나. 그들의 주주 구성을 봤을 때 역시나 뱅가드와 블랙록의 자금이 17%, 18% 정도 끼어 들어가 있구나.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송금 업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갑니다. 머큐리오라는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우리에 대해 설명하자면 국경 없는 비즈니스 결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머큐리오가 제공하는 크립토 파워, 뭔가
암호화폐를 필두로 해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회사라고 좀 느껴지죠? 본사의 위치를 보니까 영국 런던에 있고요.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와 함께 손잡으면서 새로운 결제를 도모하는 하나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큐리5와 함께 탐험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웹 3.0 나오고요. 암호화폐 그리고 지불 분야의 최신 통찰력을 알아보고 이 머큐리5와 함께 암호화폐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 회사들 영국의 대형 금권 바클레이즈,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이죠. 골드만삭스 나오면서 세계 최고의 거래소 바이낸스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손잡고 있네요. 여기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언급드렸던 ISO 2002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면서 리플의 마크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는 머큐리오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리플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도 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리플은 암호화폐가 국제금융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경영진은 ISO 2002 표준 기구에 가입했으며 금융기관 간 지불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리플이 구현하고 있는 분산 원장 기술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플은 ISO 기구의 첫 번째 회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렛과 같은 ISO 2002 멤버십을 통해서 XRP 코인을 사용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규칙과 기능 표준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기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 점점 이 ISO 2002 시대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으며 실시간 결제가 일어날 때는 이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된다는 것이 이 머큐리오의 공식 인사이트에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리아 같은 경우 역시나 우리가 항상 정답지로 봐야 한다는 BIS의 공식 문서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멤버 리스트는요.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송금 업체들, 전산망 업체들, 그리고 국제 기구들이 모두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블록체인 회사가 딱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리플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합시다.